햇살이 창문 틈새로 살포시 스며드는 아침, 공주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뜬다. 전날 밤 공장장이 공장 숙소에 머무르겠다고 말한 이후 왠지 모를 허전함에 잠이 오지 않았던 그녀는 한숨을 쉬며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보석함을 열어본다. 그 안에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공장장이 남긴 메모 하나가 있다. 공주실 여사님, 댄스복 다림질해뒀습니다. 내일 대회, 파이팅. 그 손글씨를 들여다보다가 문득 어제 공장장이 선을 보러 나간다는 여성의 사진이 떠오른다. 기억 속 그 사진이 자꾸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단아하고 단정한 인상을 지닌 인물이었다. 어깨 아래로 내려오는 단발머리, 고운 치아가 드러난 환한 웃음. 누가 봐도 괜찮은 집안의 자제 같아 보인다. 하지만 공주실은 기억 속에 그 사진을 떠올리며 코웃음을 친다. 관상꽝이네. 이건 뭐 웃는 게 아니야. 눈빛이 아주 시집살이 제대로 시킬 상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녀는 탁상 거울을 들여다본다. 자신의 얼굴을 훑어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어휴, 내가 질투는 무슨 나이 먹고 이게 뭐람. 에이, 그 양반한테 관심도 없는데. 그냥 같이 댄스 한 번쯤 더 추고 싶었을 뿐인데. 그러면서도 그 여성의 얼굴이 떠오르자 머리를 흔든다. 안 봐. 안 봐. 내가 왜 봐. 보기 싫어 죽겠네 아주. 바로 그때 밖에서 강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형수님, 갈비탕 남은 거 있어요? 아침부터 배고파요. 공주실은 순간 정신을 차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어휴, 저놈의 도련님들은 진짜 여왕님도 아니고 내가 하루 세끼상 차려야지 원. 그러면서도 발걸음은 분주하다. 손수건으로 거울 앞에서 얼굴을 한번 훑고 턱선도 한번 쓸어내리고 입술에 핑크색 립밤을 바른다. 그래도 뭐 공장장님도 아침은 드시고 가셔야 할 텐데 이럴 땐 설렁탕보단 갈비탕이지. 이윽고 부엌으로 향하는 공주실. 마음속에선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당당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아직도 사진 속 여인의 환한 미소가 지워지지 않은 듯 맴돌고 있었다. 세리의 방. 문을 쾅 닫는 소리와 함께 세리의 방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세리 엄마가 들어서며 외친다. 세리야, 일어났니? 밥 먹자. 침대에 앉아있던 세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엄마를 본다. 얼굴에는 짜증과 피로가 교차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엄마, 왜 또 무슨 일이야? 엄마는 머뭇거리다가도 결국 말을 꺼낸다. 너 그 집에 아빠 간 거 알지? 그 인간. 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 술도가 거기 가서 난리를 피웠대. 너 때문에. 아빠가 거기까지 갔다고? 엄마는 또 뭐 했어? 같이 갔어? 말렸어? 그냥 두고 봤어? 엄마는 억울하다는 듯 손사래를 친다. 내가 언제 같이 갔다 그래. 나도 몰랐어. 그 인간 혼자 갔더라고. 나중에 뒤늦게 알고 뒤쫓아갔다니까. 이미 다 난리치고 있을 때 내가 간 거야. 겨우 끌고 나왔어. 세리는 고개를 푹 숙인다. 눈가가 벌겋게 물들며 그녀의 감정이 요동친다. 이내 고개를 들며 엄마를 똑바로 바라본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줘. 왜 우리 가족은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밀어붙이고 난리를 피워야 되는 거야?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제발 나 좀 그냥 두면 안 돼? 세리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곧 정색하며 말한다. 나는 널 지키고 싶은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어. 그 교수라는 사람 나이도 많고 딸도 있고 너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 세리는 한숨을 푹 내쉰다. 그리고 엄마를 똑바로 보며 마지막으로 말한다. 엄마,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어. 엄마가 날 위해서 한다는 그 말들 이제 너무 지긋지긋해. 그 말에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닫고 나간다. 방 안에는 세리만 남고 그녀는 이불을 꼭 쥔 채 깊은 숨을 내쉰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세리는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고요한 차 안에 라디오만 낮게 흐르고 있다. 그녀는 핸들 위에 턱을 괴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다가 이내 핸들을 꼭 쥐고 시동을 건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독수리 술도가였다. 아버지가 전날 거기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마음속 불안과 죄책감이 하루 종일 그녀를 괴롭혔다. 특히 범수에게 끼친 민폐가 마음에 걸렸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범수가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장 박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세리는 여러 번 마음을 고쳐먹는다. 다시 돌아갈까? 괜히 가는 건 아닐까? 지금 간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하지만 결국 브레이크를 밟은 곳은 바로 술도가 대문 앞이었다. 세리는 차에서 내려 깊은 숨을 내쉰다. 주먹을 꼭 쥐고 대문 앞에 서려는 순간 마침 대문이 열리며 범수가 나왔다. 둘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세리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그냥 어제 일도 있고 교수님이 괜찮으신지 걱정돼서. 범수는 순간 말을 잃는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나도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 세리는 뭔가 더 말하려다 말고 고개를 살짝 든다. 저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몇 분만요. 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집 마당의 평상으로 이끈다. 두 사람은 마주 앉는다. 어제 이후로 교수님이 너무 걱정됐어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요. 아니야. 세리가 사과할 일 아니야. 누구보다도 놀라고 힘들었을 사람은 세리일 거야.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인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다. 범수는 그런 세리를 조용히 바라본다. 세리야, 힘들면 말해. 꼭 나 아니어도 누군가에게는 털어놓아야 해.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으로 눈가를 훔친다. 교수님도 힘드시죠? 그날 이후로 전화도 안 받고 저한테 실망하신 건가 해서. 범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한다. 아니야. 네가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세리 덕분에 내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 내 감정도 내 입장도. 세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연다. 저 교수님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범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저한테 화나셨더라도 교수님 마음은 숨기지 말아주세요. 저도 노력할 테니까 서로 숨기지 말고 얘기해요. 우리 솔직하게. 범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렇게 해. 우리 둘 다. 그 순간 집안에서 한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세리는 고개를 돌리며 웃는다. 한이도 교수님 찾는 거 아니에요? 범수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러게. 이따가 한이 영상 찍어서 보내줄게. 오늘은 좀 웃게 해주고 싶어서. 세리는 눈가에 남은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짓는다. 그 미소에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다. 술집. 한 회장은 어두운 조명을 등지고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마주 앉은 이는 다름 아닌 독수리 술도가의 둘째 오천수. 다소 어색한 조합이었지만 한 회장은 오늘만큼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마광숙이 지난날 10일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그 속내를 천수에게서 직접 듣고자 한 것이다. 자네, 마 대표랑 많이 친하겠지? 한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연다. 천수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레 대답한다. 형수님이요? 뭐, 이 집안의 버팀목이시죠. 저희 셋째 넷째까지 다 형수님 덕에 집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주를 다시 따른다. 그날 마 대표가 그런 말을 했지. 10일 동안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고. 술도가를 닫을 수도 있었다고. 그런 줄은 몰랐어. 나는. 천수는 술잔을 들며 담담히 말한다. 사실입니다.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오고 막걸리 납품도 끊기고 그 와중에 형수님은 저희 앞에서 단 한 번도 티를 안 내셨어요. 하지만 밤마다 혼자서 장부 들여다보면서 한숨 쉬시던 걸 저희는 다 봤어요. 한 회장은 고개를 푹 숙인다.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아니, 알려하지 않았던 걸까? 나는 그저 내 감정에만 매몰돼 있었지. 마 대표가 그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한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나는 그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엔 또 무게가 되어버렸군. 천수는 조용히 말한다. 형수님은 지금도 회장님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회장님도 형수님 마음을 조금만 더 들여다봐 주세요. 그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인정해요. 한 회장은 술잔을 내려놓는다.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도 자리하고 있었다. 고맙네, 천수씨.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하겠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지만 솔직한 대화가 흐르고 있었다. 광숙의 집 앞. 밤바람이 살짝 쌀쌀한 늦은 저녁.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대표는 마광숙의 집 앞에 서 있다. 검은색 코트에 어울리는 묵직한 분위기. 그의 손에는 꽃다발 하나가 들려있지 않다. 이제는 상징적인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낀다. 대신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자꾸만 손수건을 매만진다. 긴장이 역력하다. 마광숙이 문을 열고 나온다. 단정한 차림새, 하지만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긴장돼 보인다.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신가요? 한 대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입을 뗀다. 광숙 씨, 어제 말이에요. 저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천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지난 열흘간 당신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대출금 갚으려고, 형제들 지키려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도. 광숙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기다린다. 저는 그저 제 감정만 앞섰고 당신이 그런 내 감정을 이해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몰랐어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복잡했는지. 한 대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본다. 그리고 진지한 눈빛으로 이어간다. 이제 더는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광숙 씨가 힘들지 않게. 당신을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당신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광숙은 살짝 미소 짓는다. 그러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녀는 잠시 주춤거리다 한 발짝 다가선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근데요, 전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한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숙 씨. 그리고 좋은 밤 되세요. 그렇게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인다. 이 밤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를 인연의 실마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